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그 현장 강의가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온라인으로 또 많이 들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질문을 되게 예전에 하다 보면은 많이 주셔가지고 저 질문 좀 많이 받으려나 했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4시간이나 강의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는 한 3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해보고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서 뭐 최근에 이슈되는 일기 신도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세무적인 이제 상담이나 이런 데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기도 하신데 직접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세무사님들께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뭐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 소속이 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원래 정양에 있다가 덕수로 옮겼다가 또 거기서 그냥 재개발 재건축 팀이 다 나와가지고 법무법인 신목이라 그래서 차렸어요. 네, 차려가지고 대표 변호사 둘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목 대표 변호사로 있고, 저희는 그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요. 그래서 뭐 조합원들 할 때는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입주권.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인허가 취소 소송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토지 보상 업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금 같은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뭐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 업무도 저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좀 이제 그 뭐 법인세라던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그 문의 주실 때가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조합의 PM 업무나 법무 업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초기 단계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PM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기도 하고, 법률로 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3일 인포마인에서 한 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 자격에 관한 거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설명드리겠지만 분양 자격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 개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완전 누더기처럼 돼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뭐 사시면은 입주권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부족하지만 정리해가지고 장보원 세무사님, 안수남 세무사님 같이 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권리 부분은 제가 쓰고 나머지 세무사님들 쓰시고 했는데, 항상 개정되는 거는 지금 4세까지 찍었는데 세금이 거의 개정이 되죠. 권리 부분은 크게 개정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 들어서 뭐 공공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 올해도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안전진단 완화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지 막 크게 바뀌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렇긴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4세까지 찍었는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쪽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LH에서도 사실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공공 정비 사업이 생기면서 그거의 사업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LH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업을 안 해보셨잖아요,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공 정비 사업 자문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와드리고 되게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되게 많아가지고 수도권에는 아예 그냥 정기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고, 그 지방에서도 우연히 찾아왔는데 LH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법률과 일상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좀 일상생활에 이제 많이 필요한 법률들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한 꼭지로 제가 내 집 마련이라는 파트를 또 해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관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제가 어제도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2030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2030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네, 없는데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들으시고 좀 지원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좀 좋은 게 이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되게 막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좀 큰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거의 70% 이상이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재개발 재건축 딱 생각하면 좀 생소하신데 실제로 주택 공급에서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는 별로 없는데 좀 영역은 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강서구나 이런 데서도 지금 법률 자문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모아타운이나 뭐 화곡동 재개발 이런 데들 막 그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원래 그 지금 현재 구청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이제 그 화곡도 마곡으로 뭐 이런 걸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화곡동이 좀 낙후가 돼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전면적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화곡동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 때문에 요즘 난리죠. 예, 그래서 전세 사기가 요즘 너무 큰 화두이기는 해요. 예, 나중에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 그 홍보를 하나 하자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언론에서 유튜브 뭐 초대해서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도시와 경제라는 채널에서 아예 그냥 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이제 준비한 거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이제 보시면 세무사님들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재개발 물건을 사셨다고 하는데 거기 재개발 구역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단계 어디까지 갔냐라고 하면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몇 억씩 투자하고 이러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분야를 할 때 좀 어려웠던 게 항상 모든 분야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세무 분야 보면 너무 생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게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경험에서 어떤 체화가 돼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이론으로만 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한 재개발 재건축만 8년 이상 했어요. 네, 그 정도 했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그 개업한 지도 좀 됐는데 계속 그냥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사업 파트가 있고 또 반대로 조합원 파트가 있거든요. 토지 보상 파트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영역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형태로 자꾸 업무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넘어서 뭐 다른 분야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분야 내에서도 이제 그 조금씩 더 일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개발 재건축 분양 자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양 자격을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투자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점검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자격, 이게 안 나오면 큰일이니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 나와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 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인지는 못하시더라도 대략 이런 거 사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위험을 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설명드리고, 근데 이제 항상 문의가 오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애매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지 아닌지 전문가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 디테일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기초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로 살펴보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 자격.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이 주택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잘 안 갔어요. 사업이 거의 멈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다음 주에 인터뷰하는 질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저도 영향을 받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에 가야 내 권리가 이렇게 침해됐네 하고 소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인허가가 계속 나야 그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뭐 다툰다거나 조합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가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뭐 사업이 안 가면은 사실 좀 그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저희가 뭐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가야 사실 사업 단계별로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짠짠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신통기획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이제 뭐 그 안전진단 완화나 뭐 제초안 뭐 그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임이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세미나나 뭐 컨설팅 같은 거 해보면은 작년 말까지는 그냥 투자 적기는 아니다. 근데 이제 한번 관심, 나중에 이제 투자가 가능할 때 어떤 물건을 해볼까라고 오시는 분들, 그냥 확인차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좀 가수요죠.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진짜 내가 돈을 얼마 이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현장에서 보는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통계 같은 것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 주택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60%대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내 집을 뭐 몇 채 이제 그 내 집뿐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30%에서 50%까지 조정된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투자에 적기로 보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경매 물건도 진짜 싼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인천 쪽에는 뭐 경매 낙찰가가 거의 뭐 시세 10%대로 나오는 물건도 있다고 어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지옥션이나 이런 데랑도 같이 일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경매로 굉장히 싼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프리미엄이 너무 조정 많이 받아서 가격이 되게 괜찮은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움직이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재개발 재건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은 단독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도 좀 다르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는 재건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제 한남동 같은 데는 뭐 힐스테이트 같은 것들 아파트이긴 하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재개발은 그냥 단독 다가구가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배동 쪽에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사실 2012년도가 13년도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재개발이랑 다르지 않은데 재건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사실 기부 체납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손실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은 사실상 재개발이면서도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방배동 일부 구역은 막 비례율 200%까지 나오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